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DJ 연정입니다. 오늘은 동서 갈등을 주제로 사연을 읽어드리려고요. 자, 시작합니다. 1장 첫 만남의 균열. 저는 올해 38살입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18살에 자립했고 대학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마쳤습니다. 남편을 만난 건 회사 동기 소개로였어요. 남편은 착했고 성실했습니다. 부모님이 작은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일 걱정이었던 건 혼수였습니다. 시부모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귀한 딸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혼수는 필요 없다고 손사래까지 치셨죠. 그런데 문제는 시댁 형님이었습니다. 첫 가족 모임 날, 명동 롯데백화점 근처 일식집이었어요. 1990년대 중반, 그곳은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곳이었죠. 형님이 들어왔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 저는 이화여대 앞에서 산 3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형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어머, 동서 되게 소박하게 입으시네요.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서영이는 검소하게 자라서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입더라.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식사 중에 형님이 물었어요. 동서, 친정은 어디세요? 저는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혼수는 어떻게? 시어머니가 재빨리 말을 끊으셨습니다. 혼수는 우리가 필요 없다고 했어. 서영이 혼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형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는 길, 형님이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혼수도 제대로 못 챙기고 시댁 오는 건 좀 그렇잖아요.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어머니는 착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니같이 생각할까요? 고아원 출신이라는 거 다들 알게 되면 우리 집안 체면이. 형님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여긴 동서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집안이 아니니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냉소, 경멸, 우월감. 그것이 앞으로 5년간 이어질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2장 -5층 전쟁.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형부는 같은 회사를 다녔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죠. 영업부에서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63빌딩 근처 레스토랑. 1995년 당시엔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저는 원래 성격이 밝은 편입니다. 모임에서 금방 다른 분들과 친해졌어요. 서영 씨 성격 정말 좋으시네요. 미네 언니, 동서분 너무 싹싹하셔서 부럽겠어요. 다른 직원 부인들이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동서 착하죠. 저한테도 잘해요. 그날은 기분 좋게 모임을 마쳤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쯤. 핸드폰에 장문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형님이었습니다. 문자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동서, 오늘 모임 재밌었어요.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연락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보는 눈들이 많아서 그 자리에선 말 안 했는데 동서가 사내 모임 같은 거 참여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나 봐요.
우리 서준이 아빠가 서방님보다 직장 상사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공과사는 구분해야죠. 회사 선배 아내한테는 예의를 차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 모임 있을 때는 저한테 사모님이라고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다 뒤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동서 너무 개념 없다고. 제가 동서 위에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마지막 문장이 압권이었습니다. 이건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니까 서방님한테는 굳이 말하지 말아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사모님? 가족 모임에서 화가 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단체 채팅방에 들어갔어요. 영업부 부인들 모임방이었죠. 형님의 문자를 캡처해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오늘 호칭 실수를 한 것 같네요. 박민혜님 말씀으로는 다른 분들도 뒤에서 제가 잘못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앞뒤가 다른 걸 정말 싫어해서요. 할 말이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다들 뒷담화 하신 거죠? 오늘부로 이 모임 나가겠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5분도 안 돼서 핸드폰이 난리가 났어요. 개인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서영 씨,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민혜 언니가 왜 거짓말을. 우리 다 서영 씨 좋아했는데요. 남편에게도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바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형수가 우리 와이프한테 왜 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형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서, 어제 뭐 한 거야? 나한테 일부러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야? 형님, 문자 다시 한번 보세요. 형님이 다른 사람들이 뒷말했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동서 진짜 이간질하는 데는 타고났네.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후다닥 가서 일러바쳐?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동서 때문에 내가 어제 얼마나 욕먹었는지 알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잘못하신 건 형님이에요. 사과받을 사람은 저예요. 뭐, 하여간 이런 데서 가정교육 못 받은 티가 나는 거야.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은 역시 티가 난다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형님이라는 사람과는 절대 화해할 수 없다는 걸. 삼장 명절의 모욕. 1996년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은 성북동 한옥이었어요.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2층 기와집.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혼자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도와드렸어요. 서영아, 너는 쉬어. 내가 다 해놓을게. 어머니, 제가 도와드려야죠. 내가 도와주니까 엄마가 힘이 나는구나. 오전 10시쯤 형님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형님은 흰색 샤넬 슈트를 입고 있었어요. 손톱은 빨간색으로 길게 연장했더군요. 어머니, 명절 준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손톱 연장했더니 설거지를 못하겠어요. 형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셀카만 찍었습니다. 최신 모토로라 스타텍 핸드폰. 당시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죠. 점심을 먹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누워 계셨어요. 아침부터 무리하셨던 거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수북했어요. 설거지를 반쯤 했을 때 뭔가 툭 하고 싱크대 옆에 떨어졌습니다. 갈색 봉투였어요. 뒤를 돌아보니 형님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로. 뭐예요, 이게? 돈이야. 세어봐.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했어요. 240만 원. 계산해봤어. 시급 15,000원, 하루 8시간, 한 달 20일.
저는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당이야, 일당. 동서가 대신 일해주면 내가 돈 주는 거지. 설거지하고 저녁 준비하고 다 해. 나 지금 나가야 되거든. 형님,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동서도 알잖아. 최저시급이 지금 얼마야? 2,950원이야. 내가 15,000원 주는 거면 엄청 후한 거지. 고아원 출신이 이런 돈다발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일당으로 240만 원이면 떼돈이잖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형님, 저 이거 안 받아요. 왜? 돈이 싫어? 아니면 일하기 싫어? 고아원에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을 거 아니야. 원래 하던 일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동서 같은 애들은 원래 이런 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시설 출신들 다 그렇게 살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그 말 지금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심이지. 내가 거짓말했어? 사실을 말하는 건데. 나는 곱게 자라서 이런 일 못해. 그래서 동서한테 돈 주고 부탁하는 거야. 일일 가정부라고 생각해. 돈 받고 일하면 되잖아. 저는 봉투를 형님 앞으로 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형님이 어머님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뭐, 어머니한테? 그래요. 제가 왜 형님 일까지 해요? 어머님 깨우지 말고 형님이 직접 하시든가요.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동서, 진짜 이럴 거야? 혼자 잘났다 잘났어? 해도 너무한다. 내가 돈까지 주는데 뭐가 불만이야? 가뜩이나 혼수도 제대로 못 챙겨오고 친정 뒷배도 없는 게 이럴 때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파출부 아줌마도 이것보다 못 받는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형님은 계속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촌년들은 역시 안 돼. 돈 앞에서도 자존심 부리고. 두고 봐. 나중에 후회할 거야. 설거지를 다 끝내고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아원 출신, 청소나 하던 애, 파출부보다 못한 그 말들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사장 숨겨진 진실, 눈을 붙인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급하게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형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엄마, 왜 이러세요? 놓으세요. 이 쌍년아,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셨던 분이, 어머니. 형부와 남편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놓지 않으셨어요. 형님이 시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세게.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지셨어요. 거실 장롱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모두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은 산발이 된 머리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울면서 소리쳤죠. 어머니가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저한테 그래요? 여보, 어머님 치매 걸리신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형님을 노려봤습니다. 닥쳐. 내가 뭘 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시어머니가 겨우 일어나셨어요. 손에 핸드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너, 핸드폰 내놔. 당장. 어머니 무슨. 상훈아, 내 마누라 핸드폰 당장 열어서 확인해. 형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딴 놈이랑 놀아나는 년을 그럼 두고 보겠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영이한테 돈 준 거냐? 돈 주고 일 떠넘기고 나가서 그놈이랑 만나려고?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바람, 그것도 시댁에서요? 그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는 핸드폰 스피커를 켰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형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나 지금 시댁이라 크게 못 말해. 나도 보고 싶어. 진짜 보고 싶다고. 그 집에 있는 촌년이 진짜 바가지야. 돈까지 줬는데 더럽게 튕기네. 꼴에 걷는 것들이 자존심 내세운다니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703호 스위트룸 맞죠? 오늘 밤 그리로 올 수 있어요? 응, 어떻게든 갈게. 기다려. 아, 너무 큰 소리로 말했나? 걱정 마. 다들 거실에 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은 죽은 것처럼 조용했어요. 형님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형부의 귀가 빨개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서준 아빠, 이게 뭐야? 형님이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통화 내용만 들으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 친구랑 농담한 거야. 우리 원래 이렇게 장난치거든. 시어머니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친구, 1703호 스위트룸이 친구 집이야? 어머니, 회사 영업부 박 부장. 그 자식이지? 작년 송년회 때부터 수상하더라. 내가 그 자식 옆에만 붙어 있더라고. 형님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형부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 좀 나갔다 올게요. 서준 아빠, 여보, 철서? 형부가 형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철서? 시어머니도 형님 뺨을 때리셨어요. 당장 나가. 이 집에서. 어머니, 나가라고. 서준이는 내가 데려갈 생각도 하지 마.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썩 나가지 못해. 저와 남편이 형님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밖에서 형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발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한참을 두드리다가 결국 형님은 떠났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우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년을. 시아버지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장 가족의 붕괴. 일주일 뒤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너희 오늘 저녁에 시댁 좀 와라. 목소리가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저녁 7시.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부모님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시아버지가 봉투를 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봉투 안에는 A사 용지 한 장, 서울대학교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피검사자 김상훈, 김서준. 결과 생물학적 친자 관계 없음. 손이 떨렸습니다. 조카가 형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8년을 키웠어. 8년을. 그년이 혼전 임신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상훈이 아이인 줄 알았지. 급하게 결혼시켰어. 우리 아들 책임지라고.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8년 동안 남의 자식을 내 손자라고 키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년한테 이혼하라고 했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상훈이가 뭐라는 줄 알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안 한대. 그년이랑 계속 살겠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부가요?
왜요? 장인 장모덕 보면서 산대. 그 집이 돈이 좀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집안에서는 절대 피우지 않으시던 분인데 아버지 공장 다니는 것도 싫었대. 번듯하게 자기 사업하면서 살 거래. 그래서 우리가 그랬지. 그럼 부모 자식 연 끊자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알겠대. 연 끊자고. 엄마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대. 그리고 전화 끊더라.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어요. 내 새끼가, 내가 키운 자식이 그런 말을 하는구나. 방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서영아, 우리 캐나다 갈 거야. 네. 큰애가 캐나다에 있잖니. 딸년 옆에서 여생 보낼래.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어. 상훈이 얼굴 보면 가슴이 찢어져.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재산 정리할 거야. 공장이랑 건물. 원래는 상훈이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지. 서영아, 너희한테 줄게. 네, 저희한테요? 그래. 미리 상속하는 거야. 우리 살아있을 때 정리하고 가는 게 마음 편해. 어머니, 아버님, 그건 너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희가 우리 아들이야. 진짜 아들. 상훈이는 이제 없는 자식이야. 죽은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뒤 형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형? 응, 나야. 형, 정신 차려. 아직 늦지 않았어. 늦긴 뭐가 늦어. 나 결정했어. 미네랑 계속 살 거야. 서준이도 내가 키울 거고. 형? 그 애가 형 자식도 아닌데. 그게 뭐 어때? 8년 키웠으면 내 자식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나 아버지 공장 다니는 거 진짜 싫었어. 형이면 뭐해? 동생만 예뻐하시는데. 너 대학 보낼 때 얼마나 돈 썼는데. 나는 고졸로 공장 보내놓고 장인어른이 나한테 사업 자금 대주신대. 나 이제 내 사업할 거야.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그럼 부모님은? 됐어. 이제 남이야. 엄마 아버지도 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형? 나 바빠. 끊는다.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있었어요. 형이 저럴 수가. 석 달 뒤 시부모님은 캐나다로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껴안으셨어요. 서영아, 고생 많았다. 우리 착한 딸. 어머니, 건물이랑 공장 잘 부탁해. 너희 거니까 마음대로 해. 상훈이가 혹시라도 찾아오거든 상대하지 마. 우리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 너희 남편. 시아버지가 남편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서준아, 이제 내가 가장이다. 아버지, 잘해라. 우리 믿는다. 출국장으로 들어가시는 시부모님. 시어머니가 한 번 더 돌아보셨어요.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울었습니다. 형이 왜 저랬을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가 잘 살자. 그게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야. 1997년 가을.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장 새로운 시작. 2002년 여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 되는 해. 우리는 성북동 건물 옥상층에 살고 있었어요. 5층짜리 상가 건물.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었죠. 1층은 편의점, 2층은 커피숍, 3층은 학원.
4층은 제 사무실, 5층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공장을 잘 운영했어요. 직원도 20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건물 관리와 함께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고아원 시절 배운 기술이 도움이 됐죠. 아이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둘이 사는 게 편했어요. 어느 날 아침 4층 사무실로 내려가는데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뒤를 돌아봤어요. 낯익은 얼굴. 하지만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형님이었어요. 5년 만이었습니다. 샤넬 슈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살 법한 옷. 머리는 뿌리가 자라 투톤이 됐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동서, 맞지? 형님, 여긴 웬일이세요?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원래 어머님 건물이잖아. 형님이 건물을 둘러봤어요. 동서네가 물려받은 거구나. 우와. 확실히 돈이 좋기는 좋네. 촌년이 완전 사모님 다 됐네.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씁쓸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게 동서 요즘 돈 좀 많이 만지잖아. 우리 서준이 기억하지? 이제 중학생이야. 얘가 작은엄마 작은아빠 보고 싶대. 그래서 내가 말을 흐렸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돈 좀 빌려줘. 서준 아빠가 하던 사업이 작은 문제로 좀 묶여서 대학 때까지만 도와준다 생각하고 응? 저는 형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형님 친정에 부탁하세요. 돈 많다고 하셨잖아요. 친정이 지금 좀 IMF 때 많이 어려워졌어. 그럼 저희도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동서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막말로 동서가 받은 재산 중에 절반은 우리 거였던 거 아니야? 우리 목 좀 달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어려워?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목?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형님 내가 어머니 아버님 가슴에 대못 받고 나갔잖아요. 어디서 자기네 몫을 찾아요? 형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야? 그렇게 나올 거야? 그래. 정돈이 필요하면 내가 줄게. 100만 원. 네. 아니다. 시급 1만 5천 원. 하루 8시간, 한 달 20일. 24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일해요. 건물 청소하고 우리 집 가정부 일하면 돼요. 형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5년 전 명절. 형님이 저한테 한 말 기억나세요? 고아원 출신은 원래 청소 일하던 애라고 했잖아요. 파출부보다 못하다고 했죠. 그럼 건물주 집안 출신은 당연히 더 잘하시겠네요? 형님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너 미쳤어? 내가 내 밑에서 가정부 노릇을 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안 해. 없이 살아온 것들이 돈 좀 만지면 꼭 이래. 졸부티 난다니까? 재수 없는 년. 똥이나 더 먹어. 형님은 욕을 퍼부으며 건물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5년 전, 그날 명절, 형님이 제게 던진 봉투, 그 모욕, 이제는 제가 똑같이 돌려줬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어요.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뜻했습니다.